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광주 전남 시청자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NB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 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순 동복면에는 아름다운 숲정이와 김삿갓 종명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만기 시민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순군 동복면 연둔리에 있는 둔동마을 숲정이입니다. 숲정이는 마을 근처에 있는 숲이라는 순우리말입니다. 연둔리 숲정이는 500여 년 전 마을 사람들이 홍수에 대비해 조성한 인공림으로 수재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바위와 흙으로 제방을 쌓고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동복천을 따라 700여 미터가량 조성된 숲에는 왕버들,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줄지어 서 있고 가장 오래된 나무는 수령이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2006년에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정이 풍경은 방랑 시인 김삿갓의 발걸음도 멈추게 했다는데요.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방랑 생활을 하던 김삿갓이 연돈리 숲정이의 경치에 매료되어 마지막 생을 이 지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돈동마을 숲정에서 1km 떨어진 곳에는 김삿갓 종명지가 있고 그가 머물렀던 압혜정씨 고택이 2009년에 복원되었으며 근처에는 김삿갓을 기리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둔동마을 입구에는 화순의병 기록관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순절한 황진, 구이, 최경해 등을 기리기 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록관이 완공되면 숲정이, 김삿갓 종명지 등과 함께 이 지역이 새로운 역사 테마 여행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둔동마을 숲정에서 CNB 시민기자 정만기입니다.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가을 수확을 함께하는 농심은 여전히 밝은데요. 김현영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황금빛 들녘 나주평야입니다. 군데군데 벼멸구 피해로 농심은 타들어갔지만 그래도 탐스러운 벼알은 탈곡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텃밭 울타리 넘어 재배된 어린 호박은 잘 커서 로컬푸드 매장으로 출하되어 데려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고추도 가을 햇볕에 자연 건조되어 겨울 김장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집 앞 공터 작은 비닐하우스 안에는 대추랑 참깨랑 삶은 고구마대가 겨울나기 먹거리로 말려지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담장 너머 감나무엔 가지가 휘들어지게 대봉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벼를 수확한 논두렁엔 메주콩이 탐스럽게 열려 수확을 재촉합니다. 무랑 배추도 이상기온을 견디며 탐스럽게 속이 꽉 차오르며 행복한 농심을 자극합니다. 땀 흘린 할머니의 텃밭 농심을 들어보았습니다. 농사일은 적으나 많으나 힘들다면서 그래도 우리 가족 먹을 만큼은 좋은 먹거리를 수확했으니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아 농심은 타들어갔지만 그래도 가족이 먹고 여유가 있어 객지에 있는 자식들에게 쌀이랑 장거리도 택배로 보낼 수 있기에 큰 욕심 없는 농심은 행복합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익어가는 나주 들녘에서 CNB 시민기자 김현영입니다.
나주 동학사죄비 건립 1주년 기념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화길 시민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오전 10시 전라남도 나주 역사공원 동학사제비 앞에 제19회 한일 동학기행 시민교류회원들입니다. 동학혁명 당시 희생된 농민군과 작년 사제비 건립 하루 전에 세상을 떠난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에 대한 추모 묵념, 이어 나천수 사제비 추진위원회 공동대표가 추모시를 낭송합니다. 하루 전 28일 오후 5시 30분부터 나빌레라 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윤병태 나주시장의 한영사, 일본 측 타나베 마노리의 답사, 기념품 증정, 기념 촬영, 사제비 건립 회고 영상, 김희태 전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회 나카츠카 교수 작품과 도서의 전라남도의 기증 가정, 만찬에 이어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사제비는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던 일본인들의 제안으로 2023년 10월 30일 세워졌습니다. 나카츠카 교수와 이노우에 교수 등이 당시 일본군 구스노키 비오키 상등병의 종군 일지를 읽고 2006년부터 나주를 찾았습니다. 일제는 1895년 1월 일본군이 동학 지도자 783명의 학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주시와 온강대 온불교사상연구원 한일 동학기행단은 2019년 나주 동학농민혁명 한일학술대회를 열고 일영비로 추진했으나 사제비를 건립했습니다. 사제비에는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의 전원 살육작전으로 처절하게 희생됐다. 과거의 깊은 상처를 간직한 나주를 미래의 상생, 평화의 나주로 만들고자 한일 두 나라의 양심 있는 지식인과 뜻있는 한일 동학 기행 참가자들이 나섰다. 지식인과 시민연대를 뛰어넘어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는 내용이 한쪽은 우리말로 다른 쪽은 일본어로 새겼습니다. 일본군 토벌대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가 거처했던 금성관, 700년 된 은행나무, 금성 토평비, 동학군과 강군이 접전을 벌였던 서성문, 일본군 토벌대 후비보병 제19대대가 1895년 1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주둔하며 학살 현장 호남 초토형인 나주 초등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동학사제비 앞에서 CNB 시민기자 이화길입니다. 광주 출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죠. 기념 행사를 옥경희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 특별전으로 소년이 온다 북카페가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전일빌딩 245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컨셉은 한강 작가가 책을 통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소년이 온다의 책 표지를 보면은 안개꽃으로 꾸며져 있는데 안개꽃의 꽃말은 죽음, 애도, 그리고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모두 애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과 쌀을 연상시키는 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전시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번에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이런 공간에서 책을 읽으니까 또 한강 작가의 기분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광주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에서는 12월 31일까지 한강 도서 전시와 노벨문학상 큐레이션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주 독립영화관에서도 한강 작가의 원작 소설 채식주의자와 흉터 2편을 특별 상영하였습니다. 광주가 고향인 한강 작가는 올해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도록에 여는 글, 개막 공연, 소제목 장명에 참여하는 등 꾸준히 광주와의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어린 시절 집터를 매입하여 소년이 온다 북카페를 조성하고 광주 문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인문학 산책길을 조성하는 등 책 읽는 광주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주 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킨 한강 작가의 예술 정신이 길이 이어지고 고향 광주와의 인연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옥경희입니다.
무등산 인왕봉이 상시 개방되면서 방문객들이 점점 늘고 있죠. 시민섭 시민기자입니다. 제주의 어머니산 무등산에 왔습니다. 무등산은 전 세계에서 인구 100만 이상이 사는 대도시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유일한 1000m급 산인데요. 비할 데 없이 고귀하고 높아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는 무등산이지만 그동안 정상에 있는 군부들에 의해 일반인은 1100m 높이인 서석대까지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온효사 탐방센터에서 출발해 무등산 옛길 2구간 따라 서석대와 인왕봉을 차례로 올라보는데요. 인왕봉 전망대까지는 편도 4.4km로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실질적 무등산 정상이었던 서석대입니다. 입석대, 광석대와 함께 무등산을 대표하는 수상 전리대로 마치 거대한 병풍처럼 둘러선 바위 절벽이 저녁 노을이 물들면 햇빛을 반사해 수성처럼 강한 빛을 반짝거리게 상서로운 돌이라는 서석 이름이 붙었는데요. 국가유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입니다. 무등산 정상은 2011년부터 매년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 한시적으로 개방해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작년 9월부터 1140m 인왕봉이 상시 개방돼 이제는 누구나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석대에서 군부대 후문 인왕봉 전망대까지 거리는 약 390m로 현재 폭 1.8m 데크를 깔고 있는데요. 부대 후문부터 인왕봉 전망대까지 높이 3m 가량막이 쳐져 있어 답답하지만 서석대보다 40m가 높은 인왕봉에 서면 서석대를 포함한 광주 전역을 파노라마처럼 바라볼 수 있어 무등산을 찾는 사람들은 인왕봉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무등산 정상 완전 개방까지는 아직 몇 년이 더 걸릴지 확실하지 않지만 인왕봉까지 개방된 것도 진일보한 모습입니다. 무등산의 해마다 300만 명 넘는 탐방객이 다녀갑니다. 인왕봉 개방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군부대가 철수해 천왕봉까지 완전 개방된다면 해마다 1천만 명 넘는 탐방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CMB 뉴스 시민기자 시민섭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리는 CNB 광주 전남 시청자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